어머니, 다음에는 오시지 마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얼어붙었다. 3년 만에 손주 얼굴 보러 왔는데 돌아온 건 냉장고 검사와 육아 지적질. 그리고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30년 전 방식으로 제 애 키우지 마세요. 손주 보러 온 시어머니 vs 더 이상 안 참는 며느리. 과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손주 얼굴 보러 온다는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한숨부터 나왔다. 무섭지 않았다. 그냥 불편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싫었다. 3년 만이다. 출산 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겠다고 했다. 며느리는 생각했다. 굳이 왜 와야 하는 거지? 그동안 잘만 살았다. 손주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진작에 왔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하지만 남편은 좋아했다. 엄마가 오신대. 손주 보러. 그래서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준비했다. 청소? 해야 했다. 남편이 엄마 오시는데 집이 이래? 라고 할 게 뻔하니까. 냉장고에 반찬? 채워야 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영 못하네라고 할 게 뻔하니까. 며느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평가를 피하기 위해 집을 닦았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 손주를 안아보는 거? 아니다. 며느리에게 수고했어라는 인사? 그것도 아니다. 시어머니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더니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다. 어머, 이게 뭐야?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어? 며느리는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웃기지도 않았다. 손주 보러 왔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냉장고 검사네.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들을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야채는 벌써 시들었네. 이 고기는 색깔이 왜 이래? 냉장고 정리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며느리는 덤덤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거 오늘 아침에 산 건데요. 신선해요. 아니야, 내가 봐서 아는데 이건 신선합니다. 제가 샀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며느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말대꾸를 하네. 손주는 거실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손주 보러 왔다면서 정작 손주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냉장고만 뒤지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비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는 준비한 요리를 식탁에 차렸다. 된장찌개, 나물들, 생선까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로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 애들은 밥도 이렇게 하는구나. 짜지 않아? 손주 먹을 음식인데 이렇게 간을 세게 해도 돼?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손주 이유식은 따로 만들어요. 이건 어른밥이고요. 아니, 그래도 엄마가 먹는 음식의 간이 모유를 통해 아기한테도 다 간다고. 내가 애새 키워봐서 아는데 요즘 엄마들은 이런 것도 모르나? 며느리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소아과에서도 엄마 식단은 평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모유 수유 중에도 엄마가 먹는 음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최신 연구 결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논문이요. 의학 논문이요, 어머니.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웃지 않았다. 단호했다. 3년 전에 그 순종적이던 며느리는 이미 사라졌다. 3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며느리는 단단해졌다. 이튿날 오전, 시어머니는 손주 옷장을 열었다. 손주 옷 선물 사오려고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볼게.
며느리는 말했다. 어머니,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옷장 뒤질 필요 없이.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혀를 찼다. 이런 옷을 입히고 있었어? 애가 움직이기 불편하겠네. 그리고 이 옷은 색깔이 너무 화려한 거 아냐? 애 눈 발달에 안 좋다. 며느리는 옷장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 손이 채 빠지기도 전에. 어머니, 이 옷들 제가 다 고른 거예요. 육아 전문가들 의견 참고해서 샀고요. 화려한 색이 오히려 시각 발달에 도움된다는 게 요즘 정설이에요. 요즘. 맨날 요즘 타령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 예전이 틀렸으니까 요즘이 바뀐 거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이 며느리, 어디서 이렇게 말대답을 배웠나? 그날 저녁 손주를 재울 시간이 됐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손주를 침대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려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왜 그냥 눕혀? 안아서 재워야지.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재워야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며느리는 손주를 침대에 그대로 눕혔다. 수면 교육 중이에요. 스스로 잠드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문가는 나야. 애 셋 키운 내가. 어머니는 30년 전 전문가시고 저는 2025년 전문가예요.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다. 여보, 엄마 말씀도 들어봐. 엄마가 경험이 있으시잖아.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봤다.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거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키웠잖아.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당신 지난 3년 동안 애 몇 번 재워봤어요? 기저귀 몇 번 갈아봤고? 밤에 몇 번 깨서 애 달래봤어요? 그건 내가 일을 하니까. 일? 나도 일해요. 24시간 내내. 근데 당신은 퇴근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퇴근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며느리가 왜 이래?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한테까지.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저랑 제 남편 사이 얘기예요. 며느리는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 엄마 오시기 전까지는 내 육아 방식 아무 말 없었잖아요. 근데 엄마 오시니까 갑자기 내가 다 틀렸대요. 당신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그제야 내 육아가 잘못됐어 보여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며느리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며느리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 그냥 일주일만 더 계시다 가세요. 아이 엄마 혼자서는 애 키우기 힘들어 보여요. 며느리는 귀를 의심했다. 일주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봐도 애 키우는 게 영 엉망이더라. 냉장고 정리도 그렇고 애 옷도 그렇고. 아들아,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해. 며느리가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잖아. 며느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일도 안 한다고? 그리고 며느리가 너한테 대드는 거 봤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들아, 내가 너무 며느리한테 잘해주니까 저렇게 버릇이 없어진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좀 더 집안을 챙겨야겠어요. 며느리는 거실로 걸어 나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여보, 이건 닥쳐요. 당신이 집안을 챙긴다고? 당신이? 회사 갔다 와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는 당신이? 주말에 애 데리고 놀아달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는 당신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3년이에요, 3년.
당신 엄마는 그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냉장고 검사, 옷장 검사, 제 육아 방식, 비난, 손주 보러 왔어요. 저 감시하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며느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3년 동안 안 오시더니 와서 일도 안 한다고요? 24시간 애 키우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한번 해보세요. 단 하루만. 나는 애새 키웠어. 그래요, 30년 전에요. 30년 전 방식으로 지금 애 키우라고요? 그때는 분유에 설탕 타 먹이고 거름막이 통에 애 가둬놓고 엎드려 재우던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동 학대예요. 며느리는 남편을 돌아봤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리고 당신이 제일 나빠요. 어머니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근데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지난 3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봤잖아요. 내가 얼마나 애한테 최선을 다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당신 엄마 앞에서는 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취급하네요. 여보, 나는 그냥 뭐요? 당신 엄마 편들려고 나를 깎아내린 거죠? 당신 편해지려고 나를 희생양 만든 거잖아요. 며느리는 손주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해. 싫어요. 당신 엄마한테 가서 위로받으세요. 당신은 그게 더 편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시어머니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가시라는 말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봤다. 며느리 너. 어머니, 다음에는 오시지 마세요.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고 있었다. 남편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당신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나한테 너무했어요. 당신 엄마 편 들면서 나를 무능한 엄마로 만들면서 3년 동안 내가 혼자 버틴 거 무시하면서 당신이 먼저 너무했어요. 나는 당신 선택하세요. 당신 엄마 편 들 거면 엄마한테 가서 살아요. 나는 이제 안 참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손주를 품에 안고 창가로 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홀가분하게 웃었다. 손주 보러 온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았다. 그건 손주를 보려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평가하러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도 이제야 알았다. 평가받을 필요 없다는 것을. 남편이 내 편이 아니면 나 스스로 내 편이 되면 된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아니,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